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비밀문서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냈던 하이마스 유도로켓과 엑스칼리버 포탄과 같은 시스템들이 러시아군의 재밍 시스템 발전으로 성과를 올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서방 국가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이마스 유도로켓 시스템의 명중률이 최근에 10%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사용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GPS 항법 시스템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유도로켓의 명중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방산 무기를 늘려야 하지만 방위비가 태부족한 이들 국가들이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미국 방산 무기들보다 성능은 좋은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딱 맞는 무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포착한 루마니아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방산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흑표 전차에 이어서 루마니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무기는 대체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루마니아는 누구보다 무기 도입 사업을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에서 한국의 무기체계, 즉 K9 자주포, 흑표 전차, 레드백 장갑차에 이어 이번에는 패트리어트 방어미사일 체계를 대체할 천궁2에까지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 BSDA 2024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1조 원대의 신궁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루마니아가 나토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방어망 통합 사업에 참가하면서 천궁2 도입을 고민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패트리어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루마니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자 루마니아는 그 공백을 메울 대안, 즉 성능이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신속 정확하게 배송해줄 대안이 다급하게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LIGNX1은 사우디 수출 1등 공신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을 전시하며 첨단 유도무기 기술력을 선보였는데요. 이 자리에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부 장관까지 방문해 한국 방산에 큰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마니아는 기갑 장비에 대한 전력 증강이 시급하지만 러시아가 폭격기나 전술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장거리 공격을 강화하면서 대공방어 미사일 전력이 약화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자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패트리어트는 가격도 비싸지만 주문량이 밀려 있어 지금 주문을 한다고 해도 10년 이후에나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렴하고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한국의 천궁2가 패트리어트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인데요. 패트리어트는 발당 60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천궁은 발당 17억 원 정도로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개발된 나삼스가 천궁2의 유력한 경쟁자이긴 하지만 공대공 미사일에 기반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없고 사거리와 요격거리도 짧아 항공이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특화되어 루마니아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개발한 유도무기 시리즈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워낙 체계가 비싸고 미국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과 수출 승인까지 필요해 국방비가 부족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는 달리 정치적인 외풍이 적고 경쟁 입찰보다는 자신들에게 맞는 적절한 무기를 선정해 현지 양산으로 무기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천궁2의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5년간 1, 2단계로 나눠 중단거리 방공미사일 41개 포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입찰 마감은 내년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진 경쟁 모델은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패트리어트와 프랑스에서 개발된 VL미카 그리고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에로우 시리즈가 있습니다. LIGNX1은 루마니아가 천궁2를 선택하면 현지 방산업체와 협력해 현지에서 핵심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나 차량 등은 루마니아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천궁2 체계를 통합할 수 있어 현지 방산업체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루마니아의 천궁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영국의 유력 군사매체가 한국의 천궁2가 루마니아의 선택지 중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보도를 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영국 군사매체 제인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미사일이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제인스는 대한민국에 개발한 기갑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무기체계인 천공투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도 수출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며 그 이유로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가 활약하고 있지만 너무 비싸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면서 천궁2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개발한 S-400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가 실전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자리를 천궁2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영국 매체 제인스는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루마니아도 천궁2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공방어 무기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며 전 세계에서 몇 개국 정도만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패트리어트의 대안으로서 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아 더욱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천궁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대공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방공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제대로 방공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워 대한민국이 개발한 천궁2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정밀유도 무기체계가 러시아의 재민기술 발전으로 인해 명중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서방 국가 모두에게 커다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GPS 시스템을 적용한 포탄과 유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GPS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순항미사일은 GPS 유도가 아니라 관성항법 장치와 지형 프로파일 매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러시아가 이 정도 미사일은 대공방어망으로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마저도 러시아가 1년 내 차단할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방에서 지원받은 강력한 무기체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재밍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멍텅구리 포탄으로 바꾸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타난 미국 하이마스의 문제점과 러시아 재밍 시스템의 발전은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고 결국 비싼 유도무기 체계들을 사느니 가성비 좋으면서 성능도 좋은 무기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자 폴란드가 도입하고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과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북한에게 대량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발했으며 전술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유도로켓까지 개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자전 능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으며 미국의 기술 지원 거부로 인해 자체 개발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전지구적인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GPS 전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 GPS는 오차가 심해 군사용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코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이를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KTSSM 전술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당 10억 원 이하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면서도 북한의 재전파에 강력한 성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밀리터리 GPS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체 개발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천무2를 자체 개발하는데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기어코 자체 개발을 해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재민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항재밍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현무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양산했는데 GPS 재밍 능력에도 강력한 명중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관성항법 장치를 개발해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전자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산 항재밍 시스템은 발사되고 표적까지 이동하면서 미국의 GPS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모든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며 전방에서 강한 재밍 시스템이 발사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파수 도약을 실행합니다. 재밍이 들어오면 전파의 세기가 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변의 약한 전파를 수신해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관성항법 장치를 수용하고 반도체로 개발하는 한편 높은 충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상당 부분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대 초에는 국산 GPS 모듈을 개발해 각종 유도무기에 장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군사용 특수코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무 다연장 로켓에 사용되는 유도로켓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물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이전부터 항제밍 시스템까지 개발한 한국의 방산무기 그 눈물겨운 노력과 저력에 대해 놀라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영국 군사매체 제인스의 전망을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부터 천궁2 시리즈 개발 의뢰에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투입했다. 이것은 남이 기술을 따라하는 튀르키예가 접근할 수 없는 고성능 무기체계라 웬만한 나라들은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능과 가성비 두 가지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천궁2가 이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터키는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망과 분석이 맞아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